자비의 부회장 이원진입니다. 오늘 전민사 포럼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전공 박람회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연단은 송종근 선생님이신데요. 송종근 선생님께서는 건양대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 성형외과에서 레지던트를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클로엔 성형외과 대표 원장이시며 국경의사회 구호활동가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로엔 성형외과 원장하고 있는 송종근이라고 합니다. 젊은 의사 포럼이었나요? 정확하게 제목이? 네, 젊은 의사 포럼이 되게 몇 년 만에 다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부탁을 받아가지고 강연을 하게 됐고 첫 강의를 또 하게 돼서 좀 많이 부담되지만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가면서 이따가 Q&A 시간도 갖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성형외과에 대해서 좀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형외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성형외과에 이제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들도 이제 현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이제 성형외과 의사라고 하면 기존에 어떤 뭐 미용을 하는 미용 수술, 눈, 코 이런 수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른 길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형외과란 다들 지금 혹시 오신 분들 다 의대생 분들인가요? 혹시 뭐 인턴이나 레지던트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인턴 레지던트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고 이게 저도 이제 군의관하고 인턴 할 때까지만 해도 몰랐고 성형외과를 전공을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인데 생각보다 성형외과의 영역이 되게 방대합니다. 그냥 단순히 뭐 우리가 알듯이 눈 수술하고 코 수술하고 뭐 양악하고 가슴 수술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성형외과의 제일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는 소프트 티슈, 우리 연부 조직을 다 다루는 거에 있어서는 어쨌든 성형외과라는 학문이 가장 메인으로 잡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이제 코스메틱 우리가 아까 말한 미용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알고 다 코스메틱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리컨스트럭티브 트라우마 페이셜 쪽에 트라우마를 입으면은 거의 다 이제 성형외과가 개입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이제 창상, 운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도 성형외과가 메인을 잡고서 보통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형외과 학회 여러 가지 학회 중에 창상 학회도 있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창상 쪽을 많이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해가지고 창상 치료에 있어서는 뭐 그래도 제 장점이라고 할 만큼 그래서 다른 과하고 다른 전공에 비해서 운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된 과다. 이게 저도 그랬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의대생들 이제 뭐 트레이닝을 안 한 상태에서는 운드 매니지먼트 아니면 뭐 상처가 났고 화상을 입으면 의뢰 피부과를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뭐 피부과 전문의들을 비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에피더미스 바깥쪽에 그 밑에 있는 소프트 티슈를 건드리는 건 거의 성형외과 영역이기 때문에 뻔 치료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성형외과가 피부과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전문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핸드는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다들 좀 하기 싫어해가지고 좀 등한시되어서 그렇지 핸드도 OS 영역뿐만이 아니라 PS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영역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상, 욕창, 그리고 봉합에 대해서는 다들 알다시피 성형외과에서 많이 하고요. 피부암에 대해서도 성형외과의 메인 영역이고 그리고 당뇨발도 OS 아니고 OS랑 같이 하긴 하지만 PS 영역이고 바스큘라 디시즈 예를 들어서 하지정맥류 왠지 CS에서 흉부외과에서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맨 처음에 시도했던 분들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처음 시도를 했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하지정맥류 쪽도 다들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안 하다 보니까 다른 과 영역처럼 비춰지게 됐지만 원래는 성형외과 영역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상도 성형외과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성형외과가 애초에 성형외과의 탄생이 뭐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치과 이렇게 다양한 선생님들이 우리 좀 상처를 치료하는 것 1차적인 치료는 잘 할 수 있는데 그 후에 이제 복원을 하고 일상생활로 복귀까지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약점들이 있으니까 우리끼리 좀 모여가지고 이거를 환자를 1차적으로 치료를 했지만 그 후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까지 더 이제 마지막 케어를 하는 거가
같이 모여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비인후과, 치과, 정형외과 이렇게 다양한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과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루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들 지금 생각은 코스메틱이 가장 우세니까 코스메틱을 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코스메틱 시장이 다 왜 코스메틱으로 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리컨도 그렇고 문드 매니지먼트도 그렇고 코어 대표적이고 다들 보다 보면 좀 소위 말해 좀 지저분한 일들이 많거든요. 냄새도 많이 나고 손도 많이 가고 돈이 많이 되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가서 나에게 눈과 코를 잘 가르쳐줄 원장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마당발이라서 모든 세상의 성형외과 원장님들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업계가 다르다 보니까 레지던트 생활하면서도 의국 선배들 같은 학교 선배 아니면 만날 일이 많이 없어서 어느 병원이 나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지 선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원서를 내고 어쩌다 돼서 그래서 눈, 코, 안면 거상 이게 이제 성형외과 미용 쪽에서 국영수 같은 과목이에요. 그리고 윤곽과 양악 뼈 치는 거, 가슴 이게 약간 사탕 바탕 같은 거고 핸드 이제 약간 완전 다른 거 마치 아랍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핸드 병원들도 주로 OS가 하긴 하지만 PS만으로 구성된 핸드 병원은 진짜 별로 없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그냥 남 밑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것보다 그래도 좀 대표원장이라고 간지도 좀 내고 싶고 그 운영하는 거에 좀 재미를 느끼고 이거 운영하는 거에 재미가 있어야 이거 대표원장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막 끌어다가 대표원장이라는 걸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때는 수술만 잘하면 되거든요. 의사로서의 활동만 잘하면 돼요. 이제부터는 완전 슈퍼마켓 사장님이 됩니다. 매출 정리도 해야 되고요.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이 비수기 때는 적자가 나기 시작해요. 적자를 어떻게 메꿀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해외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일본어도 좀 배워야 되고 중국인들이 많이 온다? 그럼 중국어도 배워야 되고 또 최근에 태국인들이 많이 온다? 태국어도 배워야 돼요. 할 게 굉장히 많아져요. 이거 술기 배우는 거가 대표원장의 로딩의 한 30% 미만으로 떨어지게 돼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돼요. 저도 뭐 이렇게 개원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 말할 수는 없고 제가 겪은 고충이 다는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그래서 대표원장이 아예 안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원들한테 생각보다 많이 빌빌 기어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대표원장이라는 길로 보통은 근데 루트는 이렇게 필닥터에서 많이 배워서 대표원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 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PS를 하게 된다면 제 주변에도 그렇고 추천하는 제 3의 길들 어린이 봉합 같은 거 전공의법이 생기고 이제 새벽에 전공의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안 하게 되고 하면서 새벽에 다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하다 보면은 새벽에 꼬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엔 대학병원 가면 자다가도 잠 하나도 못 자고 비몽사몽으로 일하는 1년차가 내려와서 꼬맸는데 이제는 1년차들이 전공의법 때문에 다 퇴근을 해요. 그래서 꼬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 어린이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많이 줄어들곤 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김포, 동탄, 세종 이런 데는 신혼부부가 많고 아직 애기들이 많거든요. 이런데 실제 저도 연락 많이 받아요. 제 성형외과 친구들한테 애기 다쳤는데 어디 가서 꼬매면 돼? 저도 답변을 해요. 꼬맬 데가 없지 새벽에 다치면. 심지어 그 친구가 복지부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전 성형외과니까 기다려 어차피 24시간 내에 꼬매면 큰 문제는 안 생겨 해가지고 저는 세종 사는데 대전까지 가서 건양대 가서 꼬맸어요. 후배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어필하죠. 니네 때문이야. 니네가 자초한 일이야. 하는데 없어서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잘 됩니다. 실제로 이 컨셉으로 서울에 오픈한 서울대 출신의 마더스 성형외과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실명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잘 되고 최근에 욕창 성형외과 레지던트 전공하다 보면 진짜 하기 싫은 거거든요. 수어 진짜 보기만 해도 약간 진절머리 날 정도로 하기가 싫어요.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환자가 일단 거동이 안 돼서 수어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거 막 자기가 자세 바꾸면서 드레싱을 하는 거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하루 드레싱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루에 3번, 4번씩 드레싱을 해야 돼요.
우리 지방종이나 모기질종 뭐 이런 아까 소프트 티슈 얘기했잖아요. 소프트 티슈에 생기는 그 비나인 네오플라즘에 대해서도 성형외과 줄창 대학에서 그거 수술하거든요. 이거를 로컬에서 대학에서 수술할 때는 사실 대학에서 수술하면 환자들이 믿고 오기 때문에 막 로컬에서는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GS 외과나 이런 데서 가가지고 뭐 좀 덩어리 암이 아닌 이상 양성종양 같은 거 제거했었단 말이에요. 저 어릴 때도 그랬었고. 근데 이거를 성형외과 왜 다들 미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니까 지방종이 생겼는데 어디 뭐 ABC라는 성형외과에서 굉장히 흉터도 없이 미세하게 잘 현미경을 봐가면서 꼬매서 너무 흉터도 없이 잘 제거하고 꼬맨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 제 레지던트를 돌아봐도 그렇고 레지던트 때 진짜 하기 싫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하기 싫었던 것들이 저만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모두 다 하기 싫은 거다 보니까 아무도 안 하게 되면서 이 수요는 점점 늘어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는 시점에서는 더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말했지만 이거 선점하는 사람이 그냥 먹는 거예요. 나중에 뛰어들어서는 좀 다 먹고 왜냐면 이거 금방 찰 거거든요. 이렇게 막 수요가 엄청 많은 건 아니고 아무도 안 하니까 그냥 이게 수요가 되는 거라서. 근데 돌이켜 보면은 이런 것들 열심히 했던 그 기본기가 생각보다 블루오션이 되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나의 큰 밥벌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요새는 많이 합니다.